그 후보자께서 어제부터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뭐가 설명됐다, 해명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명된 게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스스로 6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억 원 정도 장모님한테 생활비 보조받았다. 그것도 지금 어저께 처음 말씀하신 거고요. 출판 기념회 2번 해가지고 현금 2억 5천 정도 받았다. 그것도 어제 금액을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빙부상 1억 6천. 그래서 지금 6억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란 특성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뭐 어느 때 얼마 받았다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특이하게도 후보자 스스로 청문 자료에 스스로 부처가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2018년 4월 달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쭉 붙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총 11명한테서 1억 4천을 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9명에 대한 것은 같은 날 1,000만 원씩 이렇게 빌린 걸로 돼 있고 차용증의 양식도 똑같은 양식입니다. 근데 그 차용증 같은 날 9명 중에서 보면은 강북구 거주,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 이런 데 거주하시고 주소지가 불명인 분도 4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정읍에 전북 정읍에 거주하고 계세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치솟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사적 채무를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채무 관계라고 하는 게 빌릴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탁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같은 날 빌려줄 사람들이 빌려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날 같이 모여서 차용증 받고 1,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 9명의 같은 날 1,000만 원씩 빌려줬다고 한 9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요? 대부분 친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이날 처음 차용증 받으신 분도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중에 한 분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관계를 보면요, 이 핵심에 강신성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강신성 씨는 이 9명이 같은 날 차용증 쓴 날 말고 조금 뒤인 같은 해 4월 11일, 4월 23일 이렇게 2천만 원씩 빌려준단 말이에요, 후보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보니까 강신성 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분이 계시고 전북 정읍입니다. 계시고 그리고 강신성 씨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줬던 분도 계시고 이래요. 정모 씨 이런 분은. 그러니까 아마도 친분 관계가 있다면 강신성 씨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거나 강신성 씨와 함께 친분이 있는 분이거나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SNS에 올렸냐 하면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용증상에는 연 2.5%의 이자예요. 차용증을 믿는다 하더라도 후한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환 기간 5년 동안 차용을 했는데 5년 동안에 전혀 뭐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내역은 없고요. 그 상환 기간 2년을 지나가지고 7년 만에 이번에 총리 인준 지명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상환하셨다는 겁니다. 이 차용증의 이런 성격이라든지 모양상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9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차용증을 받았나? 아니면은 같은 날 막 돌면서 후보자가 그렇게 받았나? 이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지명된 다음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는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2025년 금년도 자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출을 받았고 후보자가 대출받은 1억 5천 중에서 이분들 1억 4천만 원을 정말 차용증상에 나오는 이분들한테 돌려준 것이 맞는지 좀 계좌 내역을 제출해달라 한 상태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신성 씨라는 분이 후보자하고 아주 옛날부터 친분이 아주 깊으신 분 같아요.
미국에 유학 생활 하실 때 월 450만 원씩 줬다. 그런데 뭐 배추 투자하라 해가지고 2억 원 정도를 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금 상환 성격으로 450만 원씩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옛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신성 씨가 그 이후에도 사업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추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돈 떼일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2011년도에 전북 정읍에 폐기물 처리 업체 부지를 샀다는 겁니다.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전북 정읍 시장인 김모 시장께서 그 시행사로 지정을 해줘요. 도시계획시설 시행사로 지정을 하면서 그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배추 농사 투자했다가 못 받은 돈 2억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리고 2011년 그 무렵에 후보자께서 최고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이 전북 정읍시장 김모 씨의 유세 지원도 한번 갔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거나 무관한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분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말씀으로 하시는 증언 외에는 우리가 어떤 확인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이 대출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융 자료, 본인 명의예요. 본인 명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강신성 씨가 하는 사업 중 저와는 무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묘사를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 과거에 있던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제출해 왔고 앞으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적 채무를 빌릴 만한 중과산 증여세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빚을 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개월이 걸려서 그 사적 채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